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조 달러 규모의 캘리포니아 경기 부양안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으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캘리포니아 가정에 600달러의 경기 부양금이 지급되고 미성년 자녀 한 명당 500달러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연방정부의 자녀 세금 크레딧 선 지급분이 오늘 15일부터 지급됩니다. 5세 이하 자녀는 한 명당 월 300달러, 6세 이상 17세 이하 자녀는 월 250달러가 지급됩니다. 감염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올 초부터 지난 7월 5일까지 4,599건의 산불이 발생해서 총 73,511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의 피해 규모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학생들에게 학교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할 것을 명령한 것을 어제 명령하고 어제 또 변경해 각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알아서 하라고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앞으로 구직 활동을 추가해야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가주 바다에 1,700만 갤런의 오염수가 유입돼 LAX 인근부터 엘세군도부터 플라야 델레이 해변까지 폐쇄됐습니다. 이 하이페리온 물 재생발전소의 정전 사태로 오염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늘 안으로 폐쇄 기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의 99%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나흘 연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고 있고 백신 미의 접종자들에게서 이 전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 20일째를 맞은 가운데 사망자는 9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8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는 22명입니다. 한편 현재 콘도 붕괴 현장은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인해서 시신 부패가 매우 심각해져 신원 확인 작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지난해 대선이 사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력 규탄할 예정입니다. 연방항공국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이 이끄는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 비행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일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양당 대표의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이 최우선이란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충청권을 찾아 민심 챙기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청 출신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권 후보로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전야제였던 어제 홈런 더비에서 피터 알론소가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오타니는 홈런 더비 1라운드에서 탈락한 가운데 오늘 올스타전에서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역사상 최초로 1번 타자 겸 선발 투수로 등판할 예정입니다. 올림픽을 준비 중인 미국의 농구 대표팀이 호주 대표팀과 연습 경기에서 83대 91로 패했습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이 연패를 당한 것은 드림팀 출범 이후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5.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공식 성명을 내고 유치원생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한 지 4시간 만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각 학교 관련 마스크 관련 지침 내용을 변경한 것인데요. 캘리포니아 보건부는 학교 마스크 착용 강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고 언급하고 각 로컬 학교들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험을 존중한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각 학교가 알아서 해라라고 지침 내용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게빈 니슨 캘리포니아 주지사실 대변인들도 마스크 착용 거부 학생들을 캠퍼스 안으로 들이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라고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각 로컬 학교 관계자들이 학교 캠퍼스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 어떻게 마스크 착용을 실행할 것인지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하라라고 사실상 학교가 알아서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서 마스크 착용 강제를 놓고 혼선 끝에 일단 보건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강력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는 주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에서 코로나 델타가 확진하자 다시 증가되면서 마스크 쓰기와 관련된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플로리다주도 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한 이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모든 거주민은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의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실내 환경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다만 자신을 보호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의무사항은 아니며 각자가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미국에서 델타 변이의 급속된 확산으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LA 카운티에서 나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신규 감염자가 1059명으로 보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흘 연속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나흘 안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끼어 있죠. 보통 일요일 확진자 보고수는 보고 지연 그리고 다음날 보고하는 것 이런 일 때문에 일요일 확진자 수는 상당히 적게 나왔는데 일요일 확진자도 1000명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감염 추세는 물론 절정기에 비해서 낮은 수치지만 그동안 봉쇄 정책으로 힘겹게 얻어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기반 일부를 우리가 다시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라면서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거나 중증 증상을 나타내는 주민의 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비의료진과 직장 내 발병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당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55건의 발병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44건보다 25% 증가한 것입니다. 이 전체 55건 가운데 20%는 비의료진과 직장 내 발병 사례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만큼 백신을 아직 접종받지 않은 직장인들은 서둘러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이 철저한 위생지침 준수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자, 사망자 99% 이상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보고된 확진자 가운데 87%가 50살 미만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하는 연령대 주민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있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이 사회 확산 조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바라 페레국장은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현재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로지 백신뿐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인 동참을 또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숨진 사람의 9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사망자가 다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사망자의 99.2%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접종자는 불과 0.8%로 사실상 사망자 거의 모두가 미접종자인 셈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No vaccine is perfect, but when you talk about the avoidability of hospitalization and deaths, Chuck, it's really sad and tragic that most all of these are avoidable and preventable. 이는 일부 주들이 발표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주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최소 99%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도 5월 이후 신규 감염자의 99%가 백신을 다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면서 이런 추세를 시사했습니다. Fully vaccinated Americans have a high degree of protection, including against this Delta variant. Study after study after study has shown that since early May, virtually every COVID-19 hospitalization and death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among the unvaccinated. 미국 전체적으로는 신규 백신 접종자가 줄면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0여 명이 감염돼 47% 증가했다고 집계했습니다. 감염자의 3분의 1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아칸소, 미주리, 네바다 등 중남부 5개 주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률이 35% 안팎에 불과한 주들입니다. 조너선 라이너 조지 워싱턴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주에서는 놀랄만한 수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동식 클리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들은 의무화를 도입해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북부의 랭캐스터시가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렉스 페리스 랭캐스터 시장은 어제 공무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정직 처분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학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백신을 반드시 접종토록 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페리스 시장은 이렇게까지 나서는 자신의 배경으로는 많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대중들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도 지난달 즉 6월에 모든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 방문객은 오는 15일부터 음성 확인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한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입국 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준비하지 않은 방문객들은 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2.4배가 빠른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라고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도 이른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고 있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한편 지난 며칠 동안 폭염이 이어졌던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바로 오늘부터 이 폭염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3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94도, 66도, 해안 지역은 73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일부 지역엔 소나기 뿌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7도, 낮 최고 기온 92도로 찜통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의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 접종 여부의 논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파이자가 부스터샷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듭 선을 그으면서 필요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건기구는 백신 불균형을 이유로 부스터샷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일부 국가에서는 부스터샷 하겠다라는 추가 백신 접종 입장을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파이자 핵심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부스터샷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현 시점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인들에게 부스터샷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얀센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함께 심각하지만 드문 자가면역 질환 관련성을 경고했습니다.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미국 내 1280만 명의 얀센 백신 접종자 가운데서 모두 100건의 갈랑발해 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예비 보고가 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5명은 증상이 심각해 입원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구체적 원인은 두 기관 모두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병자 대부분은 50세 이상 남성이었으며 대체로 백신 접종 2주 후에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CDC는 이 돌아오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갈랑발해 증후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갈랑발해 증후군의 원인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 이어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는 한 해 통상적으로 3천 내지 6천 명에게서 발병하는 셈입니다. 이 갈랭발해군이 나타나도 대부분은 완치되지만 일부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50세 이상 연령대가 위험이 크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는 단 한 번 접종만 하면 돼서 편리성이 강점으로 꼽혔던 얀센 백신에는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 반격에 나섭니다. 오늘 필라델피아의 연설을 통해 지난해 대선이 사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을 강력 규탄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이 올해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필라델피아는 미국 민주주의 요람이라는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독립이 선언되고 헌법이 제정된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뒤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부정선거 주장에 맞서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투표권을 제한하는 입법까지 추진하자 결국 정면 대응을 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투표 제한 법안 무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로 지역을 떠난 민주당 주의회의원들을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에 돌아오는 순간 체포하겠고 의회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의회가 투표를 통해 표결을 거부하는 의원을 추적해서 체포할 수 있고 투표를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의회의 문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텍사스 하원 소속 민주당 의원 67명 가운데 60명가량이 어제 집단으로 수도 워싱턴 DC로 떠났습니다. 바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서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투표 제한 법안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참사의 희생자 신원 확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사망자는 94명으로 늘었고 이 중 83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실종자는 22명입니다. 카바 카운티 이 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원 확인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애로를 호소했습니다. 유관 식별과 지문 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연질 조직은 플로리다 남부의 높은 기온과 습도에 노출될 때 분해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엘사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시신 부패가 되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현재 시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원 확인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라고 호소하고 있고 이 경찰서장은 DNA 검사가 매우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기간에 재택근무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한 만큼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취한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가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FSB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산하고 있는 재택근무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면서 특히 금융회사들이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서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사이버 체계는 처음 설계될 때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는 상황도 또 그에 따라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피싱과 악성 소프트웨어, 랜섬웨어까지 사이버 공격은 지난해 2월 주당 5천 건가량에서 올해 4월 말에는 주당 20만 건 이상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FSB는 금융 분야에서 재택근무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남가주 바다에 대량의 오염수가 유입돼 해변이 폐쇄됐습니다. 하이페리온 물 재생 발전소 정전 사태로 오염수가 해양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 1,700만 갤런입니다. 이로 인해서 엘세군도부터 플라야델레이 남쪽 끝 해변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들 해변을 폐쇄하고 수영도 금지시켰습니다. 얼마나 폐쇄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오늘 얼마간 해변을 폐쇄할 것인지 발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이 가뭄과 폭염에 이어 산불까지 겹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내 산불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사상 최악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최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4,599개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73,511에이커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3,847개의 산불이 발생해서 31,111에이커를 태운 것과 비교할 때 750개의 산불이 더 발생했고 42,000에이커가 더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산불은 20%, 그리고 특히 산불 피해 규모는 무려 136%가 늘어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 규모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만큼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또 한 번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든 가운데 올 들어 다시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까지 3개월 사이에 약 3,000명, 비율로는 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유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 관리 시스템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6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와 직업훈련 비자 등을 받고 수학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7.1% 지난해 같은 기간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또는 갱폭력의 피해를 당해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의 미국 난민 신청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경에서 바로 추방되고 있는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해온 타이틀 42 규정을 대폭 완화해서 자녀를 동반한 이민자와 성폭력 피해자 또 갱폭력 피해자들에 한해서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만여 명의 이민자들이 추방 대신 미국에서 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시행한 소위 타이틀 42 규정은 코로나 방역과 공중보건을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는 미입국 이민자와 난민 이민자를 현장 이민국 관리가 즉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던 권한입니다. 이 타이틀 42 규정 시행으로 2021 회계연도 기간에 국경에서 즉시 추방된 이민자는 무려 66만 7천여 건에 달한 바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에 이르는 티네이저들의 취업률이 크게 늘면서 구인난에 허덕이던 업계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티네이저 취업률이 33.2%로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는 31.9%로 다소 줄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 시즌이 티네이저들의 취업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늘 전망되고 있는데 티네이저 취업률은 1978년 여름 50%라는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려오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6.3%로 취업률이 바닥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33.2%를 기록하면서 다시 티네이저들 취업률이 늘고 구인난에 허덕이던 업계에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일부 서비스 업종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미국의 팀 문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카드 조사 업체 크레딧카드닷컴이 지난달 온라인으로 성인 2,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좌석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는 성인 75%가 항상 팁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 조사 때의 7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음식 배달 이용자 가운데 항상 팁을 지불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63%에서 59%로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이 크레딧카드닷컴의 애널리스트는 이 코로나가 미국인들의 팁 습관에도 더욱 뚜렷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며 기대보다 낮은 수치에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음식점에서는 평균적으로 음식값의 20%를 그리고 음식 배달은 17%를 팁으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별로 볼 때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 즉 젊은 층이 노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팁을 주는 사람들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할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 실업수당을 통해 한숨 돌렸으나 경제전면 개방과 더불어 특별 실업수당 만료가 가까워 오면서 가족고용개발국 EDD에서는 앞으로는 실업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실업수당은 월급을 받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UI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PUA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연장 프로그램으로는 PEUC, PEUX 그리고 PEUY가 있으며 레귤러 UI, PEUC, PEUX, PEUY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는 11일 이후 그리고 PUA, FED, ED 익스텐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5일 이후부터 EDD는 EDD 수령인에 맞는 구직 활동의 내용을 담은 우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동안 실업수당을 대행해온 LA 한인회는 새로 변경된 실업수당 업데이트 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세부적인 관련 내용을 담은 영상을 한인회 유튜브 채널 카플라 TV에 업로드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받고 계신 그 EDD 클레이먼트들은 7월 11일 날 이후로 구직 활동을 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구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LA 한인회에 따르면 이달 11일 이후에 실업수당을 뉴클레임 혹은 지난해 수령해 11일 이후에 베네핏 이어가 시작인 경우 EDD에서 마련한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칼리잡스에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주민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드 이드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통해 베네핏을 받는 주민들의 경우 반드시 3곳 이상의 구직 활동을 기록을 해야 하며 그 외의 프로그램 수혜자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구직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레귤러 UI를 받으면 레귤러 UI 받으시는 분들은 구직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PUA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PUC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7월 11일 날 이후로 그걸 보낸다고 그러니까 또한 실업수당의 구직활동 외에도 최대 36주, 주당 $100를 지급하는 MEUC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9월 6일까지이나 최대한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가 regular UI, 그러니까 W2로 일을 그러니까 직장인 W2를 받으시고 또 따로 사이드로 self-employment income이 적어도 2019년도에 5,000불이라도 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프로그래밍인데 MEUC는 2019년 개인 세금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변경사항이나 프로그램 신청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한인들이 일단 한인의 영상을 통해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대행 서비스를 위해 한인회를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실업수당 관련 구직 활동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카플라TV를 검색해 한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임스 한 회장의 설명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LA 한인회 323-732-0192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해 실업수당을 받는 납세자들이 내년도 세금 보고 시에 세금 감면 혜택을 올해처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어제 올해 받은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도 세금 보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업수당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내년 세금 보고 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올해 세금 보고에 적용된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는 지난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미국 구조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연소득 $15만 이하 납세자 1명당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 중에 최대 $1,200가 비과세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수당 비과세 조치가 지난해 지급받은 실업수당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지급받은 실업수당은 특별 조치가 없는 한 내년도 세금 보고 시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당첨금 $6,200만 걸렸던 슈퍼로또 당첨자가 벤날스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로또 추첨에서 행운의 당첨 티켓 한 장이 벤나이스에 위치한 토리 리커에서 팔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60일 이내에 당첨 티켓을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고 당첨이 확정되면 세금을 제외한 $6,200만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 서부 한식 세계화 협회가 어제 헐리우드 차병원 옥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주최, 또 한식협회와 한국문화원 주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후원으로 미 주류사회 병원들과 경찰서에 한식 명품 도시락 2,500개 증정하는 대정정의 첫 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도시락 긍정 행사는 모두 8곳의 병원과 3곳의 경찰서에 어제부터 시작해 오는 28일까지 모두 11일 동안 총 2,500개의 한식 명품 도시락을 제공하는 대규모 전달 릴레이 형식으로 펼쳐집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철거 위기에 놓이자 이 한인사회단체들이 보존을 위해서 LA시 정부에 건물 사적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공청회 참여는 해당 일시에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흥사단 옛 단소 건물이 역사 문화 사적지로 꼭 채택되도록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A시 사적지위원회에 흥사단 단소의 사적지 선정을 찬성한다는 영문 이메일을 보내는 한인사회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청회 개최 전에 한인들이 찬성 이메일을 많이 보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2.5%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1%포인트나 각각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급등은 수요 급증과 공급망 병목 현상, 인력 부족과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한 작년과 비교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금융당국의 골치를 아프게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날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 조사 결과 미국의 소비자들은 앞으로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USC 2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 간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USC 측이 밝혔습니다. 2개 USC 병원에는 약 1,400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노조에 등록돼 있는데 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만성적인 병원 스태프 부족 현상으로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이 USC 간호사는 이번 파업을 시작하면서 간호사들 중에서는 파업하기를 원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외부 계약자들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의지함으로써 적절한 전문 지식, 기술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병원 일에 참여하게 돼 전체적인 병원의 안전한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파업 이유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필 머피 주지사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발표 결과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 검사 대비 확진율이 1.16으로 몇 주 전인 지난 6월 말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뉴욕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코로나 확진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 확산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의 모습을 되찾겠다고 선언한 뉴욕시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빈 호텔에 수용했던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퇴거 거부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가 시내 호텔에 수용한 8천여 명의 노숙자를 일반 노숙자 보호시설로 옮기려는 계획을 중단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노숙자 보호단체가 노숙자 일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퇴거 중단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북부 버지니아 일대에서 새떼들이 죽은 채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야생자원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0일 사이 1,400건 이상의 새떼 죽음이 보고됐습니다. 이 가운데 450건은 신경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릴랜드 최대 한인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이 올해는 이틀간 진행됩니다. 10월 2일과 3일 토요일과 일요일 펼쳐질 코리안 페스티벌은 아름다운 릴스몰 주차장에서 야외 축제로 열리고 둘째 날은 라이브 카지노 콘서트홀에서 한국 초청 가수들의 대형 콘서트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3,000명 규모로 유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북가주 당국이 숲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펜도라바의 주 화재 정보 담당관은 플루머스 카운티 프렌치맨 호수 인근의 캠핑장과 민가에 대피령을 내리고 숲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플루머스 카운티에서 발화한 백워스 복합 산불은 11일 기준으로 해서 55,091켜를 태우고 8%밖에 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를 넘는 기온으로 하루 만에 3만 에이커나 전소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최대 저수지 앤더슨 댐이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전부 물이 차면 9만 에이커피트에 이르지만 지진에 취약하다는 보고서가 나온 뒤 수년 동안 앤더스댐에 물이 가득 찬 경우는 없었습니다. 앤더스댐 보수공사 계획이 진행돼 왔고
큰 지진이 나서 댐이 파괴되면 14분 내에 모건힐이 물에 잠기게 되고 위로는 팔로알토, 아래로는 몬트레이베이까지 홍수가 나게 된다 라고 조 프로글렌 의원은 밝히고 보수 공사에 들어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애틀의 일부 가로수들이 오랜 가뭄과 함께 최근에 이어졌던 불볕더위로 인해서 급속하게 곰팡이가 번져 소위 숯검 껍질병을 일으켜 고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정부 공원 오락국의 수목 전문가는 이 제퍼슨 팍골프장 드라이빙 레인지의 주차장 가로수인 거목 단풍나무를 비롯해서 최소 46그루의 시애틀 가로수가 껍질이 불에 탄 듯 벗겨져 고사했거나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나무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서부 지역과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산불이 극성을 부리면서 올해도 시애틀 지역에서 산불 연기가 엄습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지역의 최고 130도까지 온도가 치솟으면서 다시 폭염도 강타하고 있고 시애틀 지역은 108도까지 치솟으면서 역시 무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에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불 연기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시애틀 지역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주 복지국이 푸드스탬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토와 6개월의 재검토 서류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류 미비 시에 푸드스탬프 제공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하와이주 복지국에 따르면 6월 한 달 2,200통의 자격 검토 서류와 함께 15,000통의 6개월 재검토 서류를 발송했지만 답신이 700통과 또 7,000통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서류 제출 미비자는 정부로부터 푸드 스탬프 이용 정지 안내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올림픽 축구 사상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의 김학범호가 도쿄올림픽 리허설에서 만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을 빼앗겼지만 이후 꾸준히 추격하고 역전골을 맞았지만 역시 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2대2 동점을 기록하고 친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아르헨티나와의 무승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은 경기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비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홈런 1위 달리는 일본 선수 오타니 선수가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에서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올스타전 사상 처음으로 선발 투수와 1번 타자를 예약해서 다시 한번 큰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투타를 겸업하면서도 전반기 메이저리그 전체 홈런 1위 오른 오타니. 올스타 홈런 더비 앞서 이름이 호명된 순간 장내 우레 같은 함성이 터집니다. 하지만 긴장한 탓인지 초반 30초간 한 개도 담장 밖으로 날리지 못합니다. 당황한 기색을 준 오타니는 곧 몰아치기에 나섰고 경쟁자 소토와 똑같이 22개의 아치를 그렸습니다. 1차 연장 역시 동점. 두 번째 연장 소토가 공 3개를 모두 홈런으로 연결한 데 반해 첫 공 땅볼을 그치며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홈런 레이스는 끝났지만 오타니의 진짜 승부는 메인 이벤트 올스타전. 아메리칸 리그 지명 타자 올스타전 선발진에 합류해 사상 처음 투수와 야수 동시 출전은 물론 선발 투수 겸 1번 타자로도 낙점됐습니다. 현재 타율 2할 7푼대의 33개 홈런, 투수로도 160km 광속구, 4승 1패 수준급 성적으로 미국 매체 모두가 전반기 최고의 선수로 꼽은 오타니. 메이저리그 역사를 다시 써가며 별들의 잔치에서 또 한 번 만화 같은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백악관 영부인실이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고요.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석했던 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그 이유는 없습니다. 질 여사로서는 영부인이 된 이후 첫 단독 외국 방문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이제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무관중 개최로 막대한 중계권 수익을 확보한 IOC는 웃고 있지만 일본의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YTN입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월요일 자가격리에서 풀린 바흐 위원장의 첫 대면 회담입니다. 지난주 도쿄 도착 직후 무관중 개최를 결정한 바흐 위원장은 준비 상황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Your organizing committee and all your staff members are doing a fantastic job in the preparations of this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okyo 2020. 올림픽이 코로나 대확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안팎의 우려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The Japanese people can have confidence in all the efforts we are undertaking to make these games for them secure and safe with all the intensive, most strict COVID countermeasures. 바흐 위원장은 웃고 있지만 올림픽을 바라보는 일본 내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2021년 7월 13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KS 경쟁자는 KS 자신뿐, 터보 엔진을 장착한 기아 KS,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